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후보자 등록일에 맞춰 텃밭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국회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광주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40총선 현장을 가다 광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동남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민주당 안도걸과 무소속 김성환, 국민의힘 박은식 후보가 지역구 부흥 대책을 놓고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습니다. 한평에서 산정상 표지석을 누군가 페인트로 덧칠해 훼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범인 색출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한평구는 보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개막전 출격 준비를 끝냈습니다. 지휘봉을 잡은 이범호 감독은 막강한 투타를 앞세워 12번째 우승을 위해 힘찬 출발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 첫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텃밭 광주를 찾았습니다. 4월 11일 정권 심판의 날로 규정한 이 대표는 민주당의 과반인 151석을 차지할 수 있도록 광주에서부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텃밭 광주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가는 곳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산회의 참석차 귀국한 이종섭 호주대사에 대해 도둑입국이라고 비판하며 즉각 해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18 정신을 강조하면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후보를 공천했던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이 5.18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폭도로 매도하는 그 정신 나간 집단들, 반역의 집단들을 반드시 심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입법 전횡까지 휘두르게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의 과반 의석 저지가 1차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민 비조를 내세우는 조국혁신당을 의식해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강력한 입법 추진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독자 과반 의석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광주를 향해서는 모빌리티와 AI, 반도체 융합 실증도시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최고의 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무등산 자연사 박물관과 광주시 도시역사 박물관을 건립하고 국립현대미술관 분원을 유치하겠습니다. 지지 기반이 겹치는 조국혁신당이 비례대표 정당 투표 지지율에서 심상치 않은 인기몰이를 하면서 민주당이 정식 선거운동 전부터 텃밭 단속에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KBC 정명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은 호남 지역구 의석수 대부분을 석권하는 압도적 승리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비례대표에서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조국혁신당에 크게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반쪽 승리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4년 전 21대에 이어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광주 전남의 지역구 18개 의석 석권을 목표로 띄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선 다른 양상이 예상됩니다. 4년 전 민주당의 위성정당은 광주와 전남 모두 6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 반면 이번에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해 지지율이 뚝 떨어져 광주 전남에서 비례대표 일당을 놓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와 UPI 뉴스가 리서치 뷰에 의뢰해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 광주 광산 을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이 42.6%로 민주당 25.0%를 크게 앞섰습니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조사에서도 조국혁신당은 39.3%를 기록한 반면 민주당은 29.4%로 오차 범위 밖 조국혁신당에 뒤처졌습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른바 지민 비조 구호가 호남에서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면서 민주당의 위기감도 큽니다. 선거의 판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주 힘겨운 백중세입니다. 이게 엄살이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일당의 지위를 유지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회 내 지위는 물론 호남의 맹주 자리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야권 지지층의 전국적인 표심 향배를 좌우하는 호남이 민주당을 외면한다면 총선에서 일당이 되더라도 제3신당에게 전국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22대 총선 후보 등록일을 맞아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이뤄지는 후보자 등록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새로운미래 등 정당 후보들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후보 등록 절차를 밟았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로 총 13일간이며 이번 총선에서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 70여 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이 대통령 민생특보에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과제 발굴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을 지낸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민생특보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특보는 최근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당선권에서 벗어난 24번을 받자 공천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기획보도 40총선 현장을 가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순서로 광주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동남을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침체되는 도심의 부활 대책을 두고 민주당 안도걸 후보와 무소속 김성환, 국민의힘 박은식 후보 간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됩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도심 인구 감소와 상권 쇠퇴 등의 문제가 집중된 광주 동남을 선거구는 이번 총선에 5명의 후보가 경쟁에 나섭니다. 안도걸 전 기재부 차관이 현역 의원을 꺾고 민주당 공천권을 거머쥔 가운데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된 김성환 전 동구청장과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박은식 비대위원의 거센 도전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보건의료노조 전남대병원 지부장을 지낸 김미화 진보당 후보와 광주 청년유니원 집행위원 출신의 장도국 개혁신당 후보도 표심 경쟁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안도걸 후보는 기재부 고위공직자 출신 예산 전문가라는 장점을 살려 광주의 구도심인 동남을 지역의 경제발전 청사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광주 AI 밸리를 만들어야 되고 저는 조선대를 AI 전문기업의 벤처 창업 기지로 좀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조선대 AI 전용 캠퍼스 산업단지를 저는 반드시 유치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배제된 뒤 무소속으로 다시 출마한 김성환 후보는 전직 동구청장 출신으로 지역 사정에 밝다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또 구청장 하기 전에 20년이 넘게 공구총실에 근무하면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실정과 중앙 실정을 동시에 알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유일의 광주 출신 비대위원이자 현직 내과 의사인 박은식 후보는 지역 정치 구도를 바꿔보겠다며 고향이자 험지인 광주에 출사표를 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무등산 케이블카를 타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고요. 그 자체로 투자와 활성화에 따른 그런 어떤 경제적 유발 효과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 현직 간호사로 보건의료노조 전남대 지부장을 지낸 진보당 김미화 후보는 중입자 가속기 도입 등 동구를 메디컬 시티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고 배우 출신인 개혁신당 장도국 후보는 예술인들의 권익보호 등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경복궁 담장 스프레이 낙서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한평의 산 정상에서도 일어나 등산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평의 사회단체는 범인 색출에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한평구는 복원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고익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516m의 한평군 모악산 정상. 지난해 10월 말 내 고향 한평천지에가 성금을 모아 설치한 표지석이 온통 파란색 스프레이로 훼손돼 있습니다. 표지석 사방에 철거라는 글씨가 쓰여져 섬뜩한 느낌마저 듭니다. 지난 10일 훼손 사실을 확인한 한평천지에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훼손이 두 번째거든요. 1월 1일 날 불갑산이라고 써진 현수막으로 한번 모악산 그 표지석을 감쌌고 이번에는 스프레이로 이렇게 낙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득이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범인이 잡힐 거라고 확신하고요. 사건이 발생한 모악산은
1530년에 편찬된 신증 동국여지 승남과 조선지용도 등에서 그 명칭이 유래됐습니다. 그러나 1914년 일제의 창지 개명으로 불광산으로 지도에 기입됐고 1924년엔 불갑산으로 기재되면서 지금은 불갑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이런 일들은 차후로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모악산이라는 이름이 어미모자예요. 어머니의 품 같은 산. 우리는 영광과 한평이 서로 싸우자는 것이 아니고 서로 상생하고 살자. 때문에 이번 사건이 지난해부터 한평에서 일고 있는 모악산 지명 바로잡기 움직임에 대한 보복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평군은 이번 사태가 영광군과의 갈등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해 공식 입장을 제지하는 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모악산 표지석을 온상복구하는 데 힘을 보탤 방침입니다. 경복궁 담장에 이어 산 정상 표지석에까지 가해지는 낙서 테러, 모방 범죄인가 보복 범죄인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경찰의 수사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KBC 고익수입니다.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가 올 시즌 시범 경기를 6위로 마치고 오는 23일부터 정규 시즌에 돌입합니다. 지휘봉을 잡은 이범호 감독은 막강한 투타를 앞세워 12번째 우승을 향한 막바지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이번 주말 2024 프로야구 개막전을 앞두고 구슬땀을 흘리는 선수들. 강력한 투타 자원을 두루 갖춰 올 시즌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기아지만 주장 나성범의 부상이라는 악재 속에 시즌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 시즌 처음으로 지휘봉을 잡은 이범호 감독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다만 부상의 늪에 빠졌던 지난 시즌 이후 백업 보강 등 대체 선수층을 두텁게 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때 가장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을 출전을 시킬 생각이고 그게 저희 팀한테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선수를 주전으로 낙점을 하고 지금 계속 이어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특히 유망주들의 시범 경기 활약이 두드러져 치열한 주전 경쟁이 이번 시즌 관심거리로 떠올랐습니다. 거포 황대인은 홈런 공동 1위에 오르며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고 웨인 크로우는 2번의 시범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최연소 100세이브를 10개 남겨둔 정혜영과 스프링 캠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윤도현 등 젊은 선수들의 활약도 이번 시즌 주목할 만합니다. 올해는 저력이 좋아가지고 또 저만 뒤에서 잘 받쳐준다면 또 좀 더 높은 곳에서 가려고 아니면 한국 시리즈를 바로 직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12번째 우승에 도전하는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23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키움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개혁신당 비례대표로 추천된 천하람 후보가 순천광양 곡성구례을 지역구 출마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유권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른 차출이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저의 출마를 기다리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천 후보는 이어 죄송한 마음만큼 순천과 호남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등산 관광단지 민간개발 사업자인 주식회사 신세계 프라퍼티가 광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주식회사 신세계 프라퍼티가 지난 1월 협약이행보증금과 토지계약금 등 200여억 원을 납부한 데 이어 광주에 현지법인 주식회사 스타필드 광주를 설립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필드 광주 측은 2030년 스타필드 광주를 선보이기로 한 협약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간 이권 다툼과 각종 분쟁으로 논란이 일었던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 협약 변경 절차가 미뤄졌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늘 중앙 1지구 개발 사업 변경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용적률 증가분과 공공기여금 감면분 환수에 대한 광주시와 사업자의 협상이 완료된 뒤 다시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은 개청 20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광양경제청은 오늘 기념식을 열고 지난 20년 동안 광양만권에 480개 기업 25조 8천억 원을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2030년까지 750개 기업 40조 원을 투자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 순천, 광양과 경남 하동에 걸쳐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은 여수산단과 포스코 등 기반 산업을 바탕으로 17개 단지의 2차 전지와 우주항공, 수소 등 첨단 산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